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3월 3일 금요일 오후 5시 26분 비트코인 2,980만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급작스럽게 빠지기 시작해서 주요 지지선, 어제도 이제 커뮤니티,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런 식으로 좀 글을 올려드렸고, 사실상 조금 굉장히 찝찝했거든요. 3월 1일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 올려주고 나서 그거를 다 빼버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 3월 1일에 전고까지 높여놨지만 그거를 쫄쫄쫄쫄쫄쫄 다 내리고 살짝 반등 줬다가 이 이후에 이런 식으로 지금 급격한 하방 빔이 터진 상황이고, 이렇게 하락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앞으로의 좀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글을 올려드린 이유는 어쨌든 간에 25bp 인상 확률은 거의 이제 70%, 그리고 50bp 인상 확률이 30%까지 어제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연준 인사가 딱 등판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3월에는 25bp를 올릴 것이다 라고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나 다우존스는 올랐거든요. 그래서 미국 3대 지수는 오르고 마감을 잘 끝냈는데, 이런 식으로 0.7% 정도 나스닥도 반등을 해줬고, 근데 이제 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느 정도 올려주는 척 하다가 오늘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빅쇼트가 터졌고, 저런 빅쇼트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은 어제 글에 보시면은 이거 23K 깨는 순간 22K로 내려간다, 23K 지지를 해주면서 가야 제일 좋은 건 이 추세 타고 올라가 주는 거고, 추세 깨면은 23K라도 지켜줘야 된다, 23K를 깨면 무조건 이제 빅쇼트로 빠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죠. 여기 딱 딛고 3일절 빔 나온 구간이 딱 정확히 23K인데 여기를 이제 뚫는 순간 강하게 밑으로 내려갔고, 지금 이런 이제 빅쇼트가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롱 레버리지는, 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된다, 굉장히 찝찝했거든요. 3일절에 올린 게 보통 이제 내릴 때도 올린 다음에 빼는 경우가 많고, 올릴 때도 내렸다가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고점 구간을 찍고 여기서 빔이 안 나왔기 때문에, 수직 빔이 안 나왔죠, 이 구간에서. 이거는 사실 요 정도 내리고 충분히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속임수를 주다가 이제 수직으로 내려박는 제대로 된 숏빔이 터졌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숏빔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높은 우려감 때문에 어제도 글을 남겼고, 3일절 빔 이후에도 카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숏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요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차트가 요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요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이런 식으로 빠진 거죠, 지금 현재. 자, 이렇게 카톡방에서도 이제 25bp 인상 확률, 50bp 인상 확률을 계속 좀 설명드리면서, 자,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빠졌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매한 구간에서, 그리고 특히 지금같이 고가를 찍고 돌파가 나오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거시적 상황에서 롱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항상 주요 지지라인에 손절은 좀 걸어놓고 롱을 이제 대응하시는 게 맞고, 여기서 롱을 잡았다고 해서 여기서 손절 나가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 지점의 매물대라든지 좀 더 빠져서 20K를 설사 비트가 이탈을 한다 그래도 어차피 다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도 직전에 좀 패턴들을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내려 박았을 때 여기도 수직으로 내려 박고, 결과적으로 이후에 이제 좀 극복하면서 돌파까지 나온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서 돌파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좀 V자 반등, 이때 나온 수직 빔하고 이때 나온 수직 빔의 형태가 좀 비슷하고 현재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 그리고 여기서 쭉 말아 올리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가다 또 꺾입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아마도 여기 지지라인 23.2K 정도의 여기 저항선이 되겠죠. 이 저항선을 맞고 빠지고,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처럼 옆으로 좀 빼는 기간 이후에 빠르면은 여기서 이제 반등을 시도를 해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한 팔을 더 내리면서 21.3K 요 정도 라인까지 또 밀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리고 여기까지 밀리게 되면은 상당한 여기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말아 올린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좀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해도 이런 식으로 헤드 앤 숄더를 그리면서 한 번 더 내려 찍었을 때 20K까지 지지가 조금 확인이 될 수가 있고, 크게 보면은 빠지면 빠질수록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잡을 필요는 없고, 이 박스가 형성이 되면 이 안에서 약간 이제 위아래 단기적으로 이제 상황을 보면서 매매를 하다가 한 번 더 내리게 되면은, 내리면 내릴수록 약간 좀 분할로 매수해 간다는 느낌으로 롱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좀 기간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바닥이 확인되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바닥이 확인되려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단기 분봉이나 일봉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최소 3일봉이나 주봉의 관점에서 양봉이 들어오는 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3일봉으로 일단은 양봉 마감을 어느 정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3일봉으로 여기서부터 계속 빠지고 있고 양봉 마감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죠. 여기 양봉 섞여 있지만 그냥 십자도질 뿐이고 몸통형 양봉이 아니죠. 몸통형 양봉 최소 2, 3%짜리 플러스 2, 3%짜리로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 갑자기 양봉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바닥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롱을 잡아도 늦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롱 탔다가 한 번 더 내려찍고 이런 식으로 페이크성 이제 하방 휩소가 나온다고 해도 이후에는 돌파하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눌리면 눌러줄수록 사실상 비트코인 또 박앤셀 기간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눌림 이후에 횡보 기간을 거치는 거는 조금 필연적이다. 이 구간에서처럼 매집을 해야 되거든요. 저가 매집을 한 이후에 폭발시키는 구간이 올 수 있고, 사실상 그 기간은 이제 5월달, 지금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이제 두려움, 그런 우려감이랑 지금 오늘 이제 하방이 나온 이유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실버게이트 은행, 이 실버게이트 은행이 친가산자산 은행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FTX 파산할 때부터 원래 휘청거렸고, 그때 이제 10조가 빠져나가면서 좀 뱅크런 우려나 이런 게 원래 있었는데, 얘네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실버게이트 은행이랑 거래를 끊는 블록체인 회사들, 코인베이스라든지 크립토닷컴, 제미니 이런 애들이 완전히 이제 실버게이트 손절을 치면서 좀 실버게이트가 좀 파산을 할 수 있는 위기가 일단은 왔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미국 상원 의원들이 지금 바이낸스는 불법 금융 활동의 온사다라고 하면서 바이낸스 죽이기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FTX 파산 이후에 그 어떤 고객층들을 바이낸스가 쭉 흡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바이낸스가 힘이 커지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바이낸스를 좀 견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할 수 있고, 바이낸스 쪽의 어떤 고객층을 다시 미국 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좀 그런 물밑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바이낸스 같은 이제 초거대 거래소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고, 창풍자우도 여기에 대해서 모든 이제 미국과 관련된 사업은 자회사인 바이낸스 US를 통해 처리를 되는 거지, 이 바이낸스닷컴은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지가 않다. 그리고 모든 조사에 대해 성실히 이제 오해를 풀도록 하겠다라고 일단 얘기는 했고요. 그 다음에 하락의 이유 세 번째로는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도 1월에 50% 가까이 오른 상황, 차트상 어차피 고점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되돌림 이후에 다시 한번 힘을 응축하고 이런 식으로 고점 돌파하는 이런 흐름은 상승장에서 원래 많이 나오던 패턴이고, 코로나 터진 이후에 크게 내려박은 이후에도 여기서 쭉 반등 잘 주다가 한번 이렇게 꺾이죠. 물론 이 당시에는 여기서 엄청난 자금을 풀었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이때는 돈이 풍부하던, 유동성이 풍부하던 시대,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던 시대였고, 지금은 돈을 마구잡이로 흡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유동성의 파이 자체의 크기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비트코인의 행보를 봤을 때 한 번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꺾이고, 이렇게 꺾이는 부분 이후에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유동성이 받쳐줘야 이런 폭발력이 있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지금은 어쨌든 금리를 계속 올려가는,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다 보면은 시기적으로 5월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월에 25bp를 올린다 해도 5월이나 6월 정도 되면은 25bp씩 올리다가 0bp를 올리는 순간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동결 시즌이 오게 됐을 때 그거를 빌미로 또 비트는 한 번 더 떡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질 수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다. 여기서 이제 바닥을 확인했고 FTX 파산비움 이상으로 쭉 올려쳐줬고 강력한 이제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세력들이 마지막 설거지를 치고 떠나가는 게 아닌 한 비트코인은 조금 눌렸다가도 재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으로, 그러니까 앞으로의 거시적인 흐름을 25년까지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어쨌거나 26년까지는 그래도 상승하는 흐름이 유지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지금 바닥을 찍었다라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좀 길게 봤을 때는 이런 눌림에서 롱만 치면은 먹는, 눌림에서 롱만 치면 먹는 이런 장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숏으로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고 고 레버리지 롱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 것만 손절만 딱딱 지켜도, 우리가 여기서 롱을 잡았다고 해도 여기는 손절을 걸어 놨었어야죠. 여기 깨면은 사실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대응을 해가면서 여기서 이제 숏을 잡으신 분들은 굉장히 수익을 많이 봤죠. 숏에 대한 관점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 지금 카톡방에도 이런 식으로 숏으로 뭐 20%, 20배죠. 20배 정도밖에 안 쳤는데도 97% 숏 수익 인증이 올라왔고,
50배 쇼치고 오버나잇까지 해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끌고 오신 분들은 259%까지 쇼 수익을 봤습니다. 지금 카톡방에서 실제 다 지금 인증을 해주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수익 타점, 그 다음에 차트 분석 내용들 미리미리 좀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요 카톡방에 입장하셔서 무료로 정보 받아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지금 떨어지고 나가지고 굉장히 기이한 형태로 미동도 없이 옆으로 일자로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3분봉 모습인데도 옆으로 그냥 계속 빼고 있고, 약간 각도 자체는 이제 우상향으로 미세하게 올라가려고는 하는데 이 구간에서 내려찍고 이제 바로 올리는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시원하게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나올만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나와도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저항선에서 우리가 숏을 잡았을 때 다시 한번 내려가는 이런 수익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내려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저점 갱신을 하고 이 구간에서처럼 저점 갱신 몇 번 하다가 몇 번 속썩이다가 한 번 더 내려찍고 이렇게 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우상향을 하고 충분히 디귿자로 이런 식으로 디귿자로 퍼 올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향이 터지면 아래로 터지면 여기서 롱 잡고 반등 먹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 위로 터져도 여기서 숏 잡고 내려오는 거 먹으면 된다. 좀 그렇게 변동성이 터지고 나서 단기 포지션을 들어가는 게 좀 더 이제 유효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빠르게 좀 회복세로 들어가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기 매물대에 비해서 여기 매물대를 1차적으로 올려놨고, 그 다음에 아직 여기 매물대의 바닥까지 안 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일단은 1차적으로 좀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매물대 자체를 좀 하나씩 한 계단씩 높여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마다 좀 빔은 나름 좀 쏴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금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려주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는 추가적인 하방 없이 여기 위에서 놀다가 상방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최악의 경우에 매물대 여기 매물대를 그냥 뚫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더 이제 바닥을 최악의 경우에 여기까지 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 일봉상의 이 구간의 이 매물 라인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한번 찍어주고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조금 올려주는 흐름이 나오는 게 조금 이제 상승으로 가려는 의지가 좀 강하구나,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반등도 빨리 나와야지 이 반등이 빨리 안 나오고 옆으로 또 좀 질질 끌게 되면은 사실 이제 한번 내려 찍고 이런 식으로 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이 대추세 라인 상승을 쭉 이제 지켜주던 이 추세 라인도 일단은 이탈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제 상승 추세를 지켜주지 못하고 좀 하방으로 좀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조금 방향성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너무 한 방향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위로 올라가겠지, 아니면 더 떨어지겠지, 이렇게 조금 큰 방향을 보기보다는 조금 이제 그때그때 방향성에 맞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올라가도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숏 들어가고, 내려가도 어차피 또 반등 나오기 때문에 롱을 보는 좀 이런 식의 단기 접근을 통해서 어차피 박스권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나왔듯이 이런 박스권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요 라인에서 요 안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박스권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단타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하다가 이렇게 방향성이 터지게 되면은 그 방향성에 맞춰서 좀 우리가 접근하는 게 유효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추세를 지키면서 여기서 이제 급반등을 노리면서 지금 롱을 들어간다 해도 손절은 어느 정도 이 저점 라인을 잡고 들어가는 게 맞겠죠. 여기를 깨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요 정도 손익비로 롱을 쳐볼 만한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손절은 좀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는 게 정신 건강상 이로울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실버게이트 파산, 그에 대한 위험성과 그 다음에 이제 상원 의원들의 바이낸스 저격,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쪽에서 대규모의 현물 매도가 또 일어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스팟 데이터인데, 이게 이제 현물이죠. 스팟이 현물인데 현물을 상당히 많이 집어 던졌다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뉴스에 이제 영향을 받고 바이낸스 쪽에 이제 현물이 많이 이제 매도를 나와서, 그러니까 현물은 어차피 저가에서 매수해놓고 가격이 50% 이상 펌핑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할 만하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시장의 불안감들이 이제 실버게이트라든지 바이낸스 쪽 뉴스도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어차피 이제 조금 불안하고 차트도 꺾이고 하니까 대규모의 좀 매도세가 나온 게 아니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월 초반부에 이렇게 좀 큰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가 3월 14일에 또 빅 이벤트 CPI가 잡혀 있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월 14일에 잡혀 있고, 지금 시기적으로 다음 주 정도 지나면은 이제 다다음 주 화요일 날 딱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온 구간에서 CPI를 맞이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횡보하다가 이때도 CPI가 발표하고 나서 CPI 결과 안 좋았는데도 위로 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동일한 패턴이 나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3월 14일을 기점으로 그 전에 많이 차트를 더 내려놓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표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좀 빅롱으로 큰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이런 식으로 줘버린 상황에서 3월 14일 CPI를 맞이하게 된다면 역으로 이제 크게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3월 14일에 나올 수가 있겠다. 3월 14일이 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말에 23일에 또 FOMC가 있죠. 그래서 이제 큰 두 번의 빅 이벤트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이제 단기적인 방향성이 좀 나올 수가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오늘 환율이 1,300원 정도로 약간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다가 좀 빠지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지금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를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또 빠지는 흐름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반대로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이 또 저점 자리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되고, 나스닥은 반면에 어제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올라가고 있고, 지금 12시간 봉으로 선물 시장까지 해서 조금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그렇게 이제 나쁜 흐름은 아닌데, 문제는 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는데 테슬라만 마이너스 5.8%가 빠지면서 좀 크게 빠졌어요. 그래서 요것도 살짝 이제 비트랑 또 테슬라의 주가는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테슬라가 번지 점프를 해버리기 때문에 요 영향도 이제 비트에 좀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테슬라 혼자 이렇게 마이너스 5% 이상 빠진 이유는 테슬라가 이제 투자자의 날 행사를 펼쳤는데, 여기서 이제 신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았고, 특히나 이제 시장이 기대했었던 반값 신차, 반값 전기차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라는 게 조금 시장에 좀 실망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테슬라 투자자의 날의 가장 큰 서프라이즈는 서프라이즈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행사로 끝을 내면서 테슬라가 가격이 좀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스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이제 연준 인사가 3월에 25bp는 거의 확실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반등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나스닥이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쳐준다라고 하면은 비트도 충분히 좀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순간에도 좀 비트는 소폭 좀 상승 중이죠. 그래서 여전히 아까도 요 구간에서 롱 충분히 탈만하다, 여기 손절 잡고 롱 탈만하다고 했는데 잘 올라가는 주고 있는 모습이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간 또 빠지죠. 여기서 이제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마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 자리나 이 자리에서 충분히 저항 맞고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온 자리에서는 또 우리가 이제 숏으로 충분히 또 타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알트들도 비트가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스택스 이런 거 뭐 충분히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스택스도 많이 빠지고 있고, 앱토스도 계속적으로 조금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들도 어차피 비트가 빠지면 같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번 펌핑장에서 크게 못 올랐던 코인들, 뭐 대표적으로 리플이라든지 도지코인이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눌려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눌리게 되면은 눌림 이후에 한 번씩 이렇게 쏴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충분히 요 정도 펌핑을 다음 비트가 올라갈 때, 그러니까 알트들이 충분히 눌려주게 되면은 어차피 비트도 충분히 눌려줘야 되고, 눌림 이후에 횡보 기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저가 매수를 했을 때 위로 한번 쳐올리는 이런 상승을 먹어볼만 하다. 그래서 충분히 눌림 이후에 매수가 가능한 지점이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올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또한 3월에 빠르면 이제 리플 소송 결과도 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또 이 블록체인 시장에 또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만약에 소송이 좋게 나왔을 때 크게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한번 눌러놨다가 상방을 주려는 그런 세력들의 움직임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크게 낙차가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1차적으로 이게 바로 또 V자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고 옆으로 좀 빼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1파, 2파까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재수 없으면 이제 3파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하락세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 됐건 결과적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저가 매수의 기회는 다가온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롱을 잡았다고 해도 이걸 끝까지 다 먹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중간에서 익절을 한다든지, 익절해서 익절하고 애매하게 여기서 숏 탔는데 더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측하는 범위 이상으로 올려치거나 예측하는 범위 이하로 또 이런 식으로 내려 뺐다가 올리는 수도 나오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지금 같은 구간에서 이제 저가 매수해서 승부를 보려는 움직임보다는, 그런 트레이딩보다는 우리가 그때그때 단기의 매매, 단기 방향성에 맞는 매매를 하면서 때를 기다렸다가, 이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건 진정한 매수 기회죠.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요런 자리가 오면은 우리가 좀 크게 배팅할 만 하지만은, 지금 자리는 여전히 조금 애매모호하다. 충분히 더 빠질 수도 있고 바로 또 V자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큰 상승 추세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롱은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도 꼬리 달면서 거리랑 터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올라간 부분에서 꼬리 달고 윗꼬리 음봉에 거리랑 붙어줬다 하면 우리가 충분히 숏으로 들어갈 만 하다라는 거예요. 빠지면 또 이제 롱 자리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지금은 약간 이제 횡보장 안에서, 이 박스 안에서 약간 이제 위아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수익을 좀 보다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차트가 나왔을 때, 이를 들어 옆으로 빼면서 좀 진정세가 나왔을 때 우리가 좀 방향성을 좀 다시 보고, 그때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CPI라든지 최소 이제 FOMC라든지 이런 거 좀 지나가고 나서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또 방향을 재서 크게 떨어졌다 그럼 여기서 이 롱 타야 되겠죠. 만약에 어설프게 올렸다, 여기 추세 맞고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때도 어설프게 올려놓고 더 뺀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어설프게 올리면 더 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또 우리가 숏을 봐야 되겠다. 그런 정확한 타점들을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카톡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활용 많이 하시고, 일단 오늘 이제 빅쇼트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좀 3가지 정도 이런 식으로 아까 카톡방에도 다 설명드렸고, 저희는 누구보다 빠르게 좀 시장을 분석하고 뭐 밤 시간대나 주말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뜬금없이, 보통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무빙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오전 10시부터 뜬금없이 하락 빔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이후부터는 옆으로 굉장히 지루하게 빼다가 여기서 이제 롱빔 한번 나오고, 이 안에서 약간 이제 요런 식의 파동을 좀 주면서 저녁 시간대 들어가면서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요런 식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세기 때문에 나스닥이 좀 더 오늘 힘을 내준다라고 하면은 비트도 여기서 한번 위로 쳐줄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위로 쳐줄 때도 이런 저항선에 부딪히고 또 다시 내려오고 요런 식으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간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숏 손절을 좀 잡고 이런 식으로 좀 숏으로 또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뭐 반대로 이제 내려 박는다 해도 일단 여기 쌍바닥 자리에서의 반등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한 번 더 찍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깨고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깨고 내려갔을 때는 이 자리 되겠죠. 21.5K 21.35K 여기 바닥이죠. 여기 바닥. 그러니까 여기 매물대를 한번 들어왔을 때 여기 깨고 나서 조금 내려가다가 아랫골이 달면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 붙어주는 양봉 터졌을 때 반등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급격한 롱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타점들을 좀 최대한 잘 잡아 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최대한 좀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일단 꼬리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붙여준다는 거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꼬리 달고 약간의 이제 반등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반등 나와도 또 다시 내리고 약간 이제 횡보 이후에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이런 방향성이 3월 14일에 CPI를 기점으로 좀 갈릴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급락이 나와서 많이 좀 심란하실 텐데 마음을 다잡으시고, 우리에게 아직 기회는 있다. 저는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비트가 좀 눌린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에서 분할로 롱을 진입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정확한 맥점이라든지 차트 분석이라든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주말에도 특이사항 있으면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글 올려드릴 거니까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